안녕하세요. 인피플 도시정비연구소의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전문가 되기 3편입니다. 도시정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시리즈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분 투자해서 재개발 전문가 되기라는 타이틀인데요. 10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매 한 10분 이내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구독을 하시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투자자들 모두 구독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도시정비법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과 같은 공법들이 어떻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법률이 규정되기 전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편과 2편에서 법의 체계를 갖다가 공부를 했고 법의 종류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그런 공법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의 체계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1편과 2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전문가 되기 1편과 2편에서 도시정비법과 같은 공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잘 해석하고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의 체계, 법의 적용 순위, 이런 위계질서, 또 법을 행적인 면으로 봤을 때 법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관련된 법을 갖다가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보면 법은 크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순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은 국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법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헌법에 법률의 어떤 입법권자가 국회에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인 대통령과 또는 각 총리, 각 장관들이 명령이란 어떤 틀을 통해서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나 각 장관들은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위임 입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것을 요 밑으로 명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구체하고 세분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방자치의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지방행정기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5개의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공법이 이래 법률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데 어떤 순서대로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우리가 큰 틀에서 알게 된다면 그 법을 해석하는데 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법의 어떤 체계, 법의 종류 이런 것들을 봤는데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간법인 사회법도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사행과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행정법, 또 절차법이 형사소송법도 있습니다. 이거와 달리 사법은 사행과 사행과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여기에는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절차법이죠. 공법과 사법 다 다르게 절차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 사법이 혼합된 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법이라고 하죠. 국가가 또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사연에 개입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경제법 관련된 법.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공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사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공법의 국가 사행간의 규율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전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토지 공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 공법 분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법을 모르게 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공법 분석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이유로 만들어집니까?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가 됩니다. 이 노후화된 이 주택들이 이들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재정비 사업의 관리를 통합해가지고 어떤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성계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체계적인 단일 통합법을 이제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해당 조합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건설업체 간 가단 수주 경쟁이라든지 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라 분쟁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주민 간 분쟁이 나타나니까 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의 필요성 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법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3년 7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법의 어떤 체계 적용 순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이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비법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구체하고 세분화해라고. 또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정비법에서 시행규칙으로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리나 각 장관들이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의 체계가 볼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각 개별법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떼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떼와요.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에서 각종 여러가지 사업을 떼오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개발 사업, 그리고 공장 재개발 사업, 시장 재개발 사업을 떼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개별법에서 떼오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그에 유사한 사업을 묶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업과 공장 재개발 사업을 묶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만들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이러한 주거와 관계되는 부분을 묶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법의 취지라든지 입법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각 시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만들어집니다만 예전에 요와 관련된 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련된 조례를 구조례라고 하고 요때부터 만들어진 것을 신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조례에 대한 내용도 때에 따라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신조례를 적용을 받지만 아주 오래된 일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옛날에 어떤 조례를 적용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그것을 조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법률이라는 것은 크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큰 색다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죠.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시행규칙 볼까요?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에서도 위임을 하고 법에서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적고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법률로 시행령으로 이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명령을 위임 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열거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이래가지고 쭉 나오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또 시행규칙에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는 또 요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뭐는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또 조례에 또 열거를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법률은 3단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조례까지 연결이 되죠. 조례. 이렇다 우리가 법률을 공부를 또는 법률의 흐름을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법률 규정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시행령을 보고 어떤 때는 시행규칙을 보고 때에 따라서는 조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법률이 구성되어 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정비사업의 절차,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